2023년 6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좀 예민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많이 일하고 있죠. 조선족, 제중동포. 그들은 한국인인가 중국인인가? 중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어떻게 정치 공작을 하는지 조선족을 활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비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상당히 중요한 기사를 썼습니다. 장관석 기자가 썼는데요. 뭔가 하면 지난해부터 이 싱하이밍, 이 국장급도 안 되는 이 싱하이밍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기어코 만났다. 그리고 한 장관을 이재명이처럼 자신의 성북동 관저로 초청하려고 했는데 한 장관이 NO 했다. 네, 이거는 그냥 그걸 보도했는데 여기에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왜 싱하이밍이 그토록 한동훈 장관을 만나려고 했고, 사실 싱하이밍은 우리 외교부 장관이나 만나면 돼요. 외교부 장관도 만나줄 필요 없지. 우리 아주국장 정도만 만나면 돼. 근데 이자가 뭐 어떻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만나? 아주 건방을 떠는 거죠. 자, 이런 거는 다 중국 외교부 위에 있는 중국 공산당 국제부의 지시를 따라서 한 그런 행동들입니다. 왜 만났느냐? 12월 13일 날 만났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그 직전에 12월 13일 전에 한 장관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들은요,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 국적자들이 이제 한국에 오래 살면은 영주권을 주죠. 영주권을 받고 나서 3년이 지나면 우리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대선과 총선에는 투표를 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도지사나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또 군수나 시장, 또 광역시 의원, 또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는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대한민국에서 3년만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한동훈 장관이 개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는 거의 없다. 미국, 일본, 중국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스웨덴이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그냥 영주권을 받았다고 주는 게 아니라 스웨덴에 몇 년 이상 반드시 의무적으로 거주해야만 준다. 그러니까 아예 스웨덴 사람이 돼야만 준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자,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죠.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좀 요즘 세금 내는 게 좀 억울해요. 너무 많아, 세금이. 세금 내고 군대도 갔다 오고 또 여러 가지 많이 공을 들였죠. 그런데 저는 외국 국적자들이 중간에 쓱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누리는 게 국민연금하고 이제 국가의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복지제도를 누리는데, 그 외국인들이 한국의 영주권을 얻어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권인 지방선거 투표권을 쉽게 가진다?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있었어. 국민들은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던져서 국가를 지켜야 되고, 또 국가가 어려우면 내 세금도 내고 내 재산도 내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국민의 권리를 외국인들에게 너무 쉽게 내준 거죠. 이렇게 내주는 나라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한 장관이 발견을 하고 이걸 고치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싱하이밍이 우리 외교부 관계자 하나 만나고 해야 될 텐데 한 장관을 만나자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리저리 하다가 뭐 왜 그러나고 12월 8일, 13일날 만나줬더니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법무부 청사로 글로 오라 그랬지. 올래면 와라 그랬더니 와서 한 얘기가 조건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거를 거슬러 내는 공직자선거법을 개정하지 말아달라. 이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정을 들어보면 웃기는 거죠. 이거 완전 내정 간섭이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든 네가 뭔데 왜 외국 대사가 와서 감나라 배. 내정 간섭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대사관주로 모시겠다, 대접 잘하겠다 그랬는데 뭐 2월 달에 오라 그랬는데 한정관이 안 갔죠. 요게 동아일보가 보도한 핵심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벌써 오래됐네. 2016년 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시점에 제가 제 블로그에다 그렇게 썼었죠. 블로그에 쓴 기사가 동아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박근혜 탄핵 시위를 할 때 그 당시에는 한국에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매우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 조선족을 떠나서 아예 중국인들이죠. 그 친구들이 외모는 우리랑 똑같아요. 그 친구들이 박근혜 탄핵 시위에 적극 참여했다, 뭐 그런 보도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보도된 거는 그거를 사실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블로그에 쓴 건데 여러 언론에 퍼져서 그때가 추석 연휴 때인가 설 연휴 때인가 잠시 화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박근혜를 탄핵할 때 그 시위, 촛불 시위가 있었는데 그 촛불 시위에 불을 지핀 세력 중에 하나가 시진핑의 중국이다. 그래서 제가 더 취재를 해갖고 주한국 중국 대사관에는 유학생을 관리하는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이 각 대학의 중국 유학생 위원회를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를 한번 또 정리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블로그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중국 대사관 측은 각 학생 조직에 이 촛불 시위에 참여해서 대한민국 내정에 중국이 참여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라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도 제가 찾아서 쓴 적이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유학생들의 문제고, 이제 유학생들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부터 들어갔고, 지금 그 학생들이 오지 않아서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대학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죠. 유학생들은 안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별도로 대한민국에 조선족이라고 흔히 부르는 제중동포들이 상당히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어떤 장난을 쳤는가 하면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서 외국 국적자일지라도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얼마 이상을 받게 해줘요. 그게 한 200만 원 되죠. 우리한테 200만 원은 큰 돈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도 뭐 은퇴하고 보니까 2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저도 200만 원 준다면 일을 할 거예요.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200만 원이 큰 돈입니다. 뭐 동남아시아에 온 사람들은 이 돈 받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싱가포르에 한때 가족을 보내는 적이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필리핀 여성들을 메이드, 집집마다 메이드로 많이 쓰고 인도네시아 남성들을 허드렛 일을 하는 청소부 이런 걸로 많이 씁니다. 근데 그 필리핀 메이드에 대해서 봉급을 그 당시 얼마 줬는가 하면 제 기억이 정확하게 자신은 없는데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준 걸로 기억해요. 많이 안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외국인으로서 그 10년 동안만 일할 수 있도록 제한이 돼 있을 거예요. 취업비자가. 취업비자도 받기 어렵지만 받더라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돈 중에 일부를 주인한테 보증금으로 맡겨놔가지고 사고를 치면 그 보증금, 월급은 당연히 안 주고 보증금도 못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메이드가 이 주인인 싱가포르 안주인한테 함부로 대들지 못하도록 딱 족쇄를 치워놓고 그래도 돈 벌고 싶으면 와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 필리핀 메이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은 싱가포르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싱가포르 국적을 얻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아지죠. 그걸 아주 법적으로 교묘하게 막아놨습니다. 싱가포르 남성과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뭐 한다. 그 전에 벌어놓은 거고 뭐가 안에 다 쫓아내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여지를 막아놓고 다시 말하면 외국인들이 싱가포르에서 돈을 벌고 싶은데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낮은 임금을 주고 그 낮은 임금을 주는 사람들을 허드렛 일을 하는 쪽으로 싱가포르는 고용해서 싱가포르의 일반인들이 허드렛 일로부터 해방돼 갖고 더 값비싼 직업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싱가포르는 국민소득이 한 7만 불까지가 있죠. 절대 외국인들한테 싱가포르 국내인과 똑같은 최저임금 적용 안 합니다. 근데 이 문재인 좌파들은 누구한테 뭘 들었는지 명분으로 젖어갖고 우리 국내인들한테만 최저임금을 하면 되는데 외국 국적자도 다 주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코리안 드림붐이 일어서 지금 뭐 한국에 와서 여행 왔다가 도망치는 외국인들이 많죠. 어디가 일을 하려고.
지금 대한민국에 옛날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은 본토도 갔지만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괌이나 하와이에 가서 불법 체류하면서 돈 벌라 그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불법 체류하면서 최저임금 따먹기 위해서 와 있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중국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중국인들을 조선인들이 조선족들이 대한민국에 충성을 하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들은 가족이 중국에 있다 보니까 그 중국에 있는 가족이 인질이 돼가지고 중국 정부가 주한 중국 대사관이 또는 잠실에 있는 동방명주 같은 중국 경찰의 비밀 조직이 자기네 연락망으로 지시하면 중국 지시를 따릅니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탄핵시키자라고 결정을 하면 조선족은 우리랑 똑같죠. 시위 현장에 놔도 민노총으로 놔도 구별이 안 돼요. 한국말 똑같이 하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 장관이 차단하려고 하니까 싱하이밍이 만나자 그랬어요. 중국이 지금 이제 개딸들이 저렇게 설쳐서 개딸의 치마폭 속에 송영길이가 있고 이재명이가 있고 또 개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해찬이가 이상한 결정을 내리고 이재명이가 춤을 추고 그리고 그 전에 여시라고 하는 여성시대 사이트에서 이재명을 위한 많은 글들이 올라왔는데 도대체 이걸 누가 쓰는지 많이 궁금해하는데 정보기관은 어렴풋이 알고 있고요. 근데 예민하니까 얘기를 안 할 뿐이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국이 이렇게 대한민국 여론을 조작합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그게 또 이제 인류 보편의 뭐 사랑,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걸로 해서 따라가는 게 일부 언론이 있죠. 좌파 언론들. 오 무슨 언론, 한 무슨 언론. 이번에 싱하이밍이 이재명을 불러서 만났을 때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요즘요 중국 가시려면은 미국 가는 것보다도 비자 받기가 더 힘듭니다. 뭐 쓰라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 내 재산만 한번 제가 이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참 우리가 미국 가는 거는 돈 벌러 가는 거고 중국엔 돈 쓰러 가는데 뭐 꼬치꼬치 뭘 많이 해요. 중국이 뭐냐? 지금 내부 단속을 하려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중국을 자주 갔는데 옛날엔 참 쉬웠어요. 근데 올림픽을 베이징 올림픽 하면서 외국인들 호텔 가게 되면 다 여권 내놔라. 그전에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외국인 관리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퍼뜨린다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가 엉망이니까 외국인들을 더 두려워하죠. 그리고 지금 중국은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무슨 얘기하면 자기네가 보기엔 마음에 안 들면 체포해갖고 한참 조사하다가 미국 대학생 윈비어가 북한 여행했다가 체포돼갖고 구금됐다가 돌아와서 바로 죽었잖아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에 대한 감시를 굉장히 왜냐하면 시진핑 자체가 지금 취약하거든. 그리고 외국인들이 못 오게 하려고 비자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에 그동안 투자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기업들은 손해받아 빠져나가는데 중소기업들은 빠져나올까 고민하고 있어서 중국을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가야 되는데 그걸 제한하니까 이분들이 불만이 나오죠. 이재명이가 그 불만을 싱하이밍에게 전달했습니다. 중국 비자 쉽게 해주라고. 우리가 중국에 돈 주라는 길을 더 열어주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서 철수하고 중국인들이 더 이상 우리한테 못 오도록 막아야 되는 시점에서 거꾸로 간 겁니다. 그 싱하이밍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치, 경제 때문에 꼬여있는 한국이 지금 투자한 것 때문에 못 건져갖고 중기업들이 애를 먹는데 바로 그걸 중국이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싱하이밍 떠든 거에 대해서 외교부가 초치해서 경고를 주니까 중국 외교부에서는 누가 나섰나 부장조리니까 차관보가 나서가지고 약견 초치와는 조금 다른데 중국에서 왜 쓰는 외교용어 한자하고 우리가 조금 다른데 초치는 우리 사무실로 와 갖고 야단치는 거고 약견은 우리 사무실 말고 밖에 호텔에서 만나서 야 그러지 마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우리 대사인 정재호 씨를 불러서 한중 관계가 나빠진 거는 한국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자기네 싱 대사가 이재명 만난 거에 대해서 한국이 불만스러워하는데 그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싱하이밍은 완전히 이번에 내정 간섭했어요. 이렇게 왜 중국 외교부에서 하느냐? 지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가는 거지. 조선족들이 지금 충성을 중국에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많은 걸 보면서 앞으로 조선족들은 중국인으로 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거에서 이 사람들의 권리를 뺏어버리면 줄 필요 없는 권리를 준 거지. 그러면 중국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점점 잃게 되지. 뭐라고 말을 떠들어봐야
뭐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중국 물건은 점점 인기가 없어질 거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맥을 잡아 나가니까 근데 이재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은요 누구 장단에 춤추는지도 모르고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드는 논리만 갖고 있으면 다 짝짝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는 아바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잡아 넣으라는 거고 그 앞전에 있던 사람은 문재인이야. 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조선족은 한국인인가 중국인인가 우리도 판단을 할 때가 됐고 중국이 어떻게 한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 공작을 하는지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방명주부터 다 이런 거. 싱하이밍이 왜 저렇게 방방 뜨는지 이해가 되시죠? 중국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 가실 때 쉽게 가지 마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